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먼저 들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정한 90대 이상의 어르신이 계시지만 70세에도 침대에 누워 있거나 치매에 걸린 분도 있을 테니까요. 어째서 이렇게 다른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걸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15%더 오래 살고 85세 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며 살라는 건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어디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으로 살기, 운동하기, 소식하기와는 다른 장수 습관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실천하셔서 정정한 70대 이후의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고기를 먹는다. 늙으면 고기는 줄이고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죠.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이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먹는 엄마, 젖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콜레스테롤이 듬뿍 든 모유를 먹어야 아기의 뇌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면 약을 처방받는데요. 400이나 500쯤 되면 몸에 해롭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250이나 300 정도로 나쁘다고 하는 건 과합니다. 오히려 약 때문에 다른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노후에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해 모든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질 중 하나입니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은 고기를 많이 먹을 때 잘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걸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걸렸다고 해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재료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 성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으로 낮추면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기능뿐 아니라 암에도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는데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높다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전과 달리 고기 섭취량이 늘어난 이후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늙었다고 건강만 생각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 오히려 뇌와 정신 상태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소위 건강식이라고 하는 음식만 먹는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더 늙을 수 있죠. 혈압이 높다고 짠 음식을 참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돼서 좋아하는 음식을 참는 게 몸도 마음도 해치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꼭꼭 잘 씹어 먹는다. 식사를 꼭꼭 씹어 먹는 건 기억력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저작근은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팀에서는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치아를 뽑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하면 씹는 능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음식물을 씹는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뇌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지 않아 영양소가 체내에 잘 흡수되지 못하고 잇몸 등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썩어 만성 치주염 등을 일으켜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치아가 빠진 상태이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평소에 음식을 꼭꼭 잘 씹어 드세요. 저작근이 움직이면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체 부위가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껌이나 마른 오징어를 심심할 때 자주 씹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치아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임플란트나 틀니, 보철 치료를 받으셔서 먹는 즐거움도 누리고 건강도 지켜내세요. 세 번째, 성호르몬이 줄어들지 않게 한다. 50 넘어가면서 겪는 증상이 있죠. 갱년기가 찾아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갱년기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모두 나이가 들면 성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중성적으로 변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전에는 뉴스만 보던 남성이 드라마 보며 울고 여성은 씩씩해는 걸 봅니다. 이런 갱년기 증상과 달리 안면홍조, 다한증, 가슴 두근거림, 우라증, 관절통, 공허함, 권태감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인데요. 특히 갱년기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방치하면 오히려 다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인 중에 폐경으로 갱년기 증상을 심한 분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호르몬 보충 요법을 받았습니다. 듣고 조금 놀랐는데 결과가 좋아서 호르몬 요법이라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걸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앞서서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돼지고기와 쇠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뇌를 활성화하는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이죠. 콩에도 뇌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가 많은데요. 콩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국장, 나토, 두부, 콩비지찌개, 된장찌개, 콩국수 등이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은 뇌와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최근에는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립니다. 콩은 양질의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도 가격은 착해서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에게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70g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장량은 실제로 음식으로 채우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야 챙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먹으려면 식사 준비하느라 하루가 다 갈 듯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토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두유를 마시는데요. 두부도 좋은 콩 식품이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부침 등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 콩식품 많이 드세요. 다섯 번째, 비타민C를 먹는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대부분 피부 미용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뇌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실험에 따르면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한 그룹과 부족한 식사를 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IQ 테스트를 했답니다. 결과는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한 사람들의 IQ가 5점 더 높았습니다. 비타민C는 두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뇌세포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도 산화가 됩니다.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병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뇌와 혈관이 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에는 이런 산화를 막는 작용을 하는데요. 산화작용의 반대인 환원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선한 과일과 야채에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 끼니마다 의식적으로 잘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죠. 과일값도 비싸고 채소도 빨리 먹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고요. 그럴 때는 비타민C 영양제를 이용해 보세요.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일을 해서 몸을 움직인다. 일본의 장수 마을인 나가노현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취업률이 남성 46%, 여성 22%로 전국 1위라는 건데요. 이처럼 높은 취업률이 수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키나와의 예도 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여성은 장수하지만 남성의 평균 수명은 평균 이하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키나와의 남성 고령자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일하는 편이 좋다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양한 연구와 조사에 의하면 일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인생에서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몸이 버틸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직장인이라면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일이나 계약직 같은 일을 해도 좋습니다. 현역 시절처럼 하루 종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굳이 돈을 벌지 않더라도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같은 데에서 활동해도 좋고요. 오키나와에 장수한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남성에 비해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장수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꼭 한다. 나이 먹고 잘 못 알아듣는 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도가 2배가량 올라가고 중증인 경우 5배나 올라갈 정도로 뇌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까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말을 잘 못 듣는다고 해보세요. 어떨 것 같은가요? 못 들어서 되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나만 못 알아들으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사람들과 교류하고 외부 활동이 필요한데요. 우울감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니까요. 귀가 잘 안 들리면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꺼려지고 방에 혼자 있게 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안 들리니까 잘 알아들으려고 뇌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상대적으로 인지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70대부터 청력이 떨어지는데 자신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면 병원에 방문해서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청기 기술이 좋아져서 성능도 좋고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보청기 가격은 제품에 따라 다양한데요. 평균적인 가격은 80만 원에서 시작하고 좋은 건 300만 원대가 넘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 대상으로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이용하셔서 부담을 덜어보세요. 여덟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신다. 유난히 피곤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물을 충분히 마셔보세요. 우리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혈액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 않게 해서 혈액의 점도가 낮아집니다.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 염증물질이 생기고 손상된 혈관은 암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지죠. 이처럼 물은 혈액 건강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의식적으로 마시지 않으면 쉽게 탈수됩니다. 입이 마르고 피로감과 두통이 생깁니다. 목이 마를 때 기본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수분 충전에 가장 좋습니다. 물이 가장 좋지만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같은 음식도 좋습니다. 하루 활동량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6컵에서 8컵으로 약 1.5리터 이상 마실 것을 권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마시세요. 특히 자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적어져 혈액 점도가 올라가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물 한 잔 더 드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 무병장수하는 생활 방식을 알아보고 나니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뇌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는데요.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간단한 습관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하면 되니 한번 해보세요. 첫째, 하루 10분 뇌를 쉬게 하기. 하루 24시간 10분은 아주 적은 시간이죠. 뇌를 쉬어주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10분 정도 낮잠을 취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 됩니다. 둘째, 5분 동안 원하는 것 상상하기.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현실처럼 느끼는데요. 한계를 정하지 말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상상하는 데에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상상을 잘하면 아이디어가 넘쳐나서 창조적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셋째, 뇌에 새로운 정보 주기. 뇌는 지루함을 참지 못합니다. 뇌의 정보들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냅스는 새로운 정보나 경험으로 연결됩니다. 새로운 정보, 맛, 향기, 느낌, 감촉, 소리 등 오감의 정보를 주세요. 안 가본 길로 간다든지, 안 먹어본 음식을 먹는다든지, 새로운 음악 등을 경험해 보세요. 넷째, 하루 한 가지 선행하기. 남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이타심이 뇌에 쾌감을 준다고 합니다. 홍익 정신이 뇌를 더 잘 쓰게 만드니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남을 위해 선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하루 5분 명상하기. 나이가 들면 감각, 감정, 인지 등을 처리하는 대뇌 피질이 점점 얇아지는데 명상을 하면 대뇌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능동적인 뇌로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감정이 뇌의 혈액 흐름에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다니엘 에이맨 박사는 좋은 기분이 들 때 뇌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며 이로 인해 의욕이 넘치고 몸에 활력이 도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가짐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장수하는 습관들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도 수면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잖아요. 외모를 꾸미면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 교류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남은 수명이 20년이든 30년이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장수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며 산다면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빠르게 다음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책숲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